지붕 판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약간 다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아장이라든지 전통 방식을 기초로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위에 겹겹이 쌓는 형식으로 이렇게 판넬을 만드시는데 판넬이 전체가 통째로 딱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 접합 부분에 있어서 기술 문제로 인해서 실리콘은 처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죠, 떨어져 나가겠죠. 실리콘을 쏠때 그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을 쓰시니까 아주 오래 갑니다. 그것도 튼튼하게. 다른 실리콘은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써가지고 하거나 그거를 약간 본드하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냐면은 맞물릴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판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역자, 니은자식으로 얘가 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판넬이 일자로 만들어주면 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꺾어주면 이 물이 그만큼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이걸로 이 판넬과 이 판넬을 할 시에 기역자, 니은자를 만들어서 결합 구조를 딱 결합해 피스를 여기다 박아주면 물이 안 새겠죠. 물이 안 셉니다. 모든 판넬 구조가 이 판넬 구조가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들어가서 서로 딱 맞물려 가지고 가령 뭐 기아장 위에 판넬 지붕 형태라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쪽에 물길이 이 정도다 그러면 마땅한 거 없나? 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상태 이렇게 일자로 보통 결합이 되는데 이거를 살짝 꺾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꺾어줘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피스를 박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역 니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가 결합해 놓으면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뭐 그렇게 높이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결합해 줄 때 이런 형태를 통해서 결합을 해준다는 거죠. 높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물이 그만큼 여기를 안 통과하면 여기 밑에만 실리콘 처리를 좀 해주면은 물이 크게 이렇게 이쪽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물의 압력이 일자로 해놓으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만 살짝만 밑에만 해놓으면 들어오더라도 위를 침범을 해줘야 되는데 기역자 구조로 기역니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넬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고압 호스나 호수 종류가 이렇게 통로가 있다 그러면 또는 뭐 이렇게 중앙 냉난 방식 이런 통로 구조라든지 모든 형태의 통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압 호스가 이제 통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1m보다 2m, 3m 이게 더 낫더라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회전식 나사 구조, 나사 볼트 할 때 회전식 나사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된다. 나사 볼트 할 때 볼트는 위에 살짝 잼매주 사선으로 올려주고 그럼 쉽게 잠겨. 이게 이제 기술 특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너트보다 1.5배 정도 해서 너트를 좀 크게 해서 하시면 잘 잠궈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가는 좀 들어갈 수도 있죠. 1.2배, 1.5배나 2배겠죠. 나사는 이런 식으로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 십자 일자는 나중에 홈을 가운데 홈을 파주고 나중에 일자나 진짜 맨 끝에 일자의 일자의 홈을 파줍니다. 그럼 굉장히 회전 체계를 잘 됩니다. 특수 나사는 기존 이렇게 잘 들어가 살을 박히는 회전 간격이 회전의 간격 회전 나사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껍게 만들어 줍니다. 두껍게 만들어주면 체결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군데를 대남 매듭 구조처럼 두껍게만 체결해서 대신에 이 나사는 무른 재질로 하면 안 되고 단단한 강도의 재질로 했어요. 근데 헤드 볼트 이렇게 풀 때 안 풀러질 거기 때문에 강하게 체결해도 볼트도 그 나사의 헤드 부분도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하셔야 되고 일자 금을 이렇게 십자나 일자 위에 일자 금을 그어서 보강을 땜식으로 보강을 해갖고
회전의 힘을 받쳐줘야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로에다 길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고압 호스다 그러면 이 안에 그렇죠. 완전히 여러 개로 구멍을 나눠 가지고 고압을 하면은 더 좋죠. 파이프가 이제 좀 파이프가 좀 견뎌낼 수 있으면 세미스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결과겠죠. 물기를 두 개로 쪼개는데 안에 공간 완전 이렇게 회전 원형식의 파이프다 그러면 물기를 두 개로 쪼는데 세 개로 네 개 쪼는데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쪼개지 않고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파이프 안에 원형 파이프 안에 일자선을 만들어 줍니다. 십자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겠죠.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 일자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끼리 부딪히면서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네, 훨씬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고압 호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이렇게 소방 호스라든지 호스 구조를 이렇게 소화전이라든지 각종 호스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약 뿌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농약 뿌리는 분무기나 모든 분무기 형태, 파이프 형태의 분무기 형태는 다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제가 저때 그렇게 이게 좀 빨대 있죠? 빨대 안에서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을 동서남북 아니더라도 두 개의 선만 그어줘도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어주면 되는데 일자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약간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딪혀가지고 빨리 속도가 올라가죠. 너무 하면은 너무 걸리는 형태가 되어서 느려지고 건더기가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빨대 이게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살짝만 튀어나오는 식으로 길을 만들어 물길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빨대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 할 때도 그 안에 기술 구조도 스프레이 물기를 그게 약간의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네 개가 됐든 몇 개를 하셔도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한 개라도 물기를 형성해 준 식으로 이렇게 일자선을 그어주면은 거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다른데 내용물이 좀 관이 좀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두껍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분무기에는 아마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 안에 그 스프레이통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주는 거죠. 일자근 한 개를 넣었든 두 개를 넣었든 네 개를 넣었든 회사에서 알아십시오. 통로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니 너무 많이 넣으면 이상하죠. 액상이 들어오는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도 속도가 빨라져요. 빨대 같은 것도 잘 빨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렇습니다.